자, 이번에는 여야 비례정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시민당이요. 예. 민주당에서 어저께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시키고 더불어시민당으로 지금 이적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이 4명 갔기 때문에 7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 앞으로도 더 지금 이적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여요.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별로 없어요. 말씀하시기 싫어하시는 것 별로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그리고 민주당이 뭐 예전에 참담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런 뭐 거는.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두 당 다 이 거대 양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볼썽사납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도 앞으로 더 많이 보내려고 하겠죠. 경쟁적으로. 그래서 뭐 번호를 앞에 하고 또 이것이 숫자에 따라서 그 국고보조금, 정당 보조금 받는 거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모습 자체가 국회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뭐 어쩔 수 없이 총선에서 어느 지지를 해야 되는 정당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정말 잘해서 찍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거대 양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한테 참 미안한 모습이고 정말 민망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망하고 실망스럽다 비판 얘기는 많이 저희들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은요. 홍 교수님께는 이렇게 여쭤보기 좀 정치공학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7명이 현역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역구가 4명이기 때문에 선거법상으로는 5명 지역구 의원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통일 기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명 더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정의당보다 앞에 3번, 네. 못 가면 4번, 3번하고 4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더군다나 그 공학적으로 계산하라니까 저같이 사회과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처음부터 이런 식의 말이 안 되는 선거법 만들어 놓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제도 바뀌어진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의석을 더 확보할까를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선거 자금이나 혹은 뭐 이런 것을 더욱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지금 이런 행태들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지금 아주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한 단계를 넘어서 경제적 고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정당이 지금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뭐 해결은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가를 국민과 함께 참 고민하고 국민들께 대책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표를 얻고 의석을 얻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공학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잔머리를 우리 흔한 말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보는 수많은 중도적 유권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참 참담합니다. 마음이. 네. 지금 뭐 계속 저는 이 숫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한국당에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민생당이 지금 20명이에요. 1명 탈당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0명만 더 가면 사실 일당 1번을 견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네,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대표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원희철 대표. 원희철 대표가 20여 명 이상을 그러니까 총량을 해서 20여 분 이상을 더 모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당 보조금도 440억 중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반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20억 중에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몇 개냐에 따라 각각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돈도 많이 받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국민들 볼 때는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합당, 민주당 할 거 없이 거대 양당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은 정치에 대한 혐오도 생기고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정말 싫어한다는 말도 생기고 지금 현재 누구 거론되고 있냐면 윤종필 의원, 김규환 의원, 문진국 의원, 김종서, 송희경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십니다. 비례 김성태. 네, 그리고 김승 의원 이렇게 지금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할 수는 있겠죠.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볼까?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전에 누가 그랬던가요? 이해찬 대표가 그랬던가요? 누가 그랬던가요? 망신은 잠깐이고
그에 따른 후유증은 오래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아마도 20명 넘게 채워가지고 1번 또는 아무래도 아무리 못해도 2번까지는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도 똑같은 노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 아마 1번 받기 위한 그만큼 보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당이 지금 현재 1번으로 돼 있지만 민생당 1번으로 놔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양 두 여야가 20명 이상을 보내가지고 1번, 2번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인쇄대에 나오는 순위는 더불어시민당이 1번, 그다음에 오늘 하루, 오늘 내일 밖에 시간이 지금 그렇습니다. 안 남았거든요. 네, 그 사이에 2번은 미래한국당, 그건 뭐 거의 틀림없을 것 같고 3번은 민생당이 쪼개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번 정도 될 것 같고 인쇄가 그 외에 나머지 한 6, 7개 정당들이 있겠죠. 뭐 그렇게 순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제가 거죠. 보기엔 남은 그렇습니다. 시간 동안. 예. 20명은 무조건 넘길 거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민생당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네. 손학규 대표가 비례 2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논란입니다. 사실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23일까지 마감이었어요. 비례대표 민생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마감한 오늘 26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 안 하셨어요. 23일까지 마감이었는데 그때까지 신청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공관위가 시간 지나서 또 요청을 한 거예요. 손학규 대표한테 지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2번을 또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이게 갖다 바쳤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볼썽사납습니다. 뭐 아까 민주당 얘기, 통합당 얘기도 했죠. 민생당도 23일이 마감이었는데 이미 마감 지난 이후에 공관위가 요청을 해 손학규 전 대표가 원서를 내고 그걸 또 2번을 드리고 뭐 보면요. 1번에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 2번에 손학규 전 대표, 3번에 김정아 지금 공동대표, 4번이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손학규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영입한 분이에요. 저희 패널이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 다 손학규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 당장 정동영 의원은 좀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호남계 의원들도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민생당이 계속 이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결국은 뒤에서 물러났지만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고 이런 그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보면 그게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의혹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이 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민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당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너무 혹시라도 어려운가요? 네, 혹시라도 그러면, 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면 고발당할 수도 이 있습니다. 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민생당의 지금 이 상황은 뭐 형식이야 그 공관위가 뭐 요청하는 거 형태를 띄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손학규 대표가 그 전 대표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청원 의원도 지금 우리 공화당 거기 지금 비례대표 2번으로 지금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집에서 저희 뭐 항상 그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군자는 인불인지심이라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사람이 차마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인불인지심이라는 건. 근데 소인은 무속이탄이라 그래요. 뭐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여기서 좀 저는 발견할 수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란 던지고 피켓 시위하고 지금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란 투척은 김부겸 의원 네, 그렇습니다. 대구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피켓 시위는 오세훈 의원 전 의원 후보하고 나경원 의원 쪽에 지금 대학생 단체가 지금 피켓팅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게 그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선관이든 경찰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합법적인 행위인가 하는 부분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 계란을 투척한다 이런 건 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피켓 시위도 정말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피켓을 들 수는 있지만 오세훈 의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그래서 있다는 선관위나 건 좀 문제가 경찰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네. 또 이런 게 무리하게 하는 것도 뭐 필요해서 본인들이 하는 거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너무 과하면 그것이 도리어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 사실은요, 저게 그 중도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오세훈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선거운동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역효과. 네. 김부겸 의원 선거운동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건 자유지만 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금 침해받는 후보들의 또 그 권리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주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혹은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를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치와 어장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